이번에는 앞에서 이제 정보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를 배웠는데요. 이번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서는 이제 표로 나타냈었다면 이 표라는 거는 그래도 정보를 보기 좋게 숫자로 정리를 한 건데 좀 더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나온 게 이 히스토그램인데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차이를 찾아가지고 오세요. 이거는 수업 전 과제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히스토그램이라는 거는 그거는 알았어요.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색깔 막대를 이용할 거예요. 그럼 그리는 방법을 요 예제 1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도수분포표는 민정인의 반 35명의 과학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건데 이 도수분포표를 지금 나타낸 거를 한눈에 딱 들어오기 좋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어라. 히스토그램이 뭔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우선 이거 주어진 정보를 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쪽에다가는 계급의 양 끝값들을 써놓는 거예요. 얘 얼마부터 시작해요? 40부터 시작하죠. 0부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40부터 하는 대신에 얼마 간격으로? 50, 60, 70,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70,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70, 80, 90 이렇게 그려 넣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 성적이죠. 몇 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 그 다음에 솔직히 얘는 10간격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10간격이잖아요. 즉 좀 생략을 한 거죠. 그럼 생략을 했다는 표시로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걸 두 개를 딱.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명수가 보니까 최대 10명까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를 다 해도 되고요. 다 일일이 쓰기 힘들 것 같으면 2단위로 2, 4, 6, 8, 10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꿔서 해보면 40 이상 50 미만인 학생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이 2명에 해당하는 요 높이까지 막대를 꽉 채워서 계급의 양 끝값에다가 이렇게 막대를 세워서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0에서 60 사이는 몇 명? 3명이죠. 그럼 2랑 4, 이 정 가운데 요쯤 되겠죠. 그럼 50에서 60 사이에 해당하는 막대를 그려서 색깔을 다 이렇게 딱 칠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마에서 얼마 사이? 60에서 70 사이는 10이래요. 10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것까지 60에서 70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막대를 그린 다음에 색깔을 예쁘게 다 잘 채워서 칠해주세요. 그 다음에 70에서 80 사이는 얼마까지? 12까지 있었네요. 그럼 한 칸 더 그려야겠네요. 좀 덜 그렸네. 12까지. 그리고 명은 좀 올릴게요. 12까지 그리고 얘는 명. 그럼 12에 해당하는 높이까지 선을 올려서 막대를 그려야겠죠. 이렇게 6에서 70에서 80 사이 꽉 채워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색깔은 뭐 이렇게 잘 칠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80에서 90 사이는 5. 그럼 4랑 5 사이니까 여쯤까지 막대를 다 올려서 색칠해주면 되고, 그 다음 90에서 100 사이는 3명이니까 2에서 4 사이 이렇게 3명 이렇게 칠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름을 붙여줘야겠죠. 얘는 민정인의 반 과학 점수
공간이 없어 밑으로 내릴게요. 과학 점수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주어진 계급을 가로축에다 쓰고 세로축에다가 도수 명수를 쓰고 얘를 막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준 걸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주의사항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계급의 크기가 다 일정하게 10이잖아요. 이 간격을 일정하게 잘 그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사각형에 쌤 그릴 땐 잘못 그려져 조금. 가로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 첫 번째, 계급의 구간이 같으니 가로의 길이를 일정하게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40점에서 50점 사이의 숫자들을 친구들이 아는 거잖아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지금 일일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가득 잘 채워서 그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장점은 이 숫자로 나타낸 도수 분포표보다 한눈에 더 여기는 60점에서 80점 사이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가장 점수대가 적은 게 40에서 50 사이다. 한눈에 더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럼 이제 도수 분포 다각형은 뭐냐면은 히스토그램은 막대로만 표현을 했다면 도수 분포 다각형은 선을 이용해서 좀 더 시각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게 변하고 적게 변하고 이런 변화를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선으로 나타내는 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거든요. 그럼 그거 그리는 방법을 하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잠깐만요.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앞에 히스토그램에다가 설명을 할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그 위에다 그리면 좀 더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데요. 굳이 히스토그램을 안 그려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은 히스토그램에서 우선 여기다가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때는 어떻게 선을 연결할 건데 각 그 계급마다의 대표될 수 있는 점을 하나씩 찍어서 그 점을 선으로 연결할 거예요. 40하고 50 사이를 대표로 잡는다면 대표적인 계급값은 얼마겠어요? 얘네들 정 가운데로 잡기로 했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거기에 해당하는 게 몇 명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 명수를 나타내는 막대 꼭대기 위 가운데점에다 찍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점. 그다음 50하고 60 사이에 막대 끝에다 가운데점. 60하고 70 사이에 막대 끝에다 가운데점. 70하고 80 사이 막대 끝에다 가운데점. 80하고 90 사이 막대 끝에다 가운데점. 90하고 100 사이 막대 끝에다가 가운데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 찍어 놓은 거를 가지고서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선을 다른 색깔로 한번 안 겹치는 색깔로 한번 해보면 여기 사이에다가 선, 여기 사이에다가 직선, 요 점, 두 점 사이 직선, 두 점 사이 직선, 두 점 사이 직선. 근데 이렇게 그릴 때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거냐면은 여기 끝쪽 있잖아요. 끝쪽도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쪽이지만 요 계급이 없는 여기다가 점을 하나씩 더 찍어서 밑에다가 딱 정리까지 해주면 이게 뭐냐면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될 거예요. 도수 분포 다각형. 자, 그러면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굳이 꼭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느냐?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안 그려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우선 정리 한번 해보면은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선분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양 끝에다가 계급이 없는 쪽에다가 점을 하나씩 더 찍어서 그걸 연결해 주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굳이 안 그려도 히스토그램을 안 그려도 그릴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히스토그램 안 그려도 직사각형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14하고 16 사이의 계급. 여기 보면 1학년 여학생의 40명의 100m 달리기 기록 조사한 거거든요. 14에서 6 사이가 몇 명이에요? 7명이죠. 7명이면은 선이 쌤이 파이를 갖고 온 거라 조금 정확히 안 돼 있는데 얘 보면은 하나씩 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문제가. 쌤 여기다가 하나 더 그릴게요. 선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쌤이 파일을 캡처하다 보니까 뭔가 파일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7명의 학생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14에서 16 사이는 7명이니까 5, 6 정가운데다 하나 찍어주죠. 그 다음 16에서 18 사이는 14명이니까 16에서 18 사이는 16에서 18 사이는 14명이니까 15 바로 밑에 여기에 정가운데다가 아까 조금 삐뚤어졌네요. 그림이 한번 흔들리면 이래. 다시 한번 할게요. 지우고 14에서 16 사이에 정가운데다가 7이니까 5, 6, 7 여기다가 이놈의 그림 여기다가 하나 16에서 18 사이가 14이니까 16에서 18 사이 칸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높이의 가운데 하나 18에서 20 사이는 10 여기도 선이 지금 하나 빠져있죠. 원래는 이렇게 선이 있었어야 되는데 파일을 쌤 갖고 올 때 파일에서 조금 오류가 난 것 같아요. 18에서 20 사이가 10이죠. 그럼 10에서 요 네모 칸에 있는 안에서 정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20에서 22 사이 5 높이에서 또 들렸어. 괜찮겠지? 20에서 22 사이에서 5명 정 가운데 하나 그 다음에 22에서 24 4명 4명의 정 가운데 하나 이걸 뭘로 연결해라? 선으로 연결해라. 그 다음에 계급이 없는 양 끝쪽에 0점 하나 연결.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렸다. 사실 히스토그램에 막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왜냐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한번 문제 3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20개월 동안 도시에 내린 산성도, 그러니까 산성비가 어느 정도의 그 산성도를 가지고 내리는 예를 본 건데 월 평균 산성도가 4.5 pH 이상 5.0 pH 미만인 비가 내린 게 몇 개월인지 보래요. 그럼 이 pH가 4.5 이상 5.5, 5.0 미만. 여기에 해당하는 달수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이렇게 표를 읽어주면 돼요. 그럼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즉 도수가 많다는 건 개월수가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가장 꼭지가 올라와 있는 데가. 이쪽. 40 이상, 아니 4.0 pH 이상, 4.5 pH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월 평균 산성도가 5.5 pH 미만인 개월수가 전체의 몇 %인지 구해보래요. 한번 해볼게요. 월평균 산성도가 5.5 미만이래요. 5.5 미만이라는 건 여기 밑에 쪽을 얘기하잖아요. 쌤 지워볼게 이거. 낙서를 좀 많이 해놔서 잘 안 보이죠. 자, 5.5 미만이면은 여기 밑에 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점 요거 하나, 둘, 셋, 요 4개에 대한 개월수를 세주면 되죠. 여기 개월수가 몇 개월?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월? 6개월이에요. 여기는 7개월. 여기는 1개월. 총 몇 개월이냐면 5.5 pH 미만의 비가 내리는 게 9, 10, 17개월이에요. 근데 전체가 몇 개월이냐면은 20개월 중에 17개월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려면 퍼센트는 백분율 곱하기 얼마? 100 해주면은 5.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17 곱하기 5. 57에 35, 85. 즉 몇 퍼센트? 85%. 그러니까 전체 내리는 비의 그 개월수 중에서 한 85%는 5.5 pH 미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보 해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